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일본의 진 빚은 얼마인가? 금융위기 걱정은 없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소재를 둘러싸고 무역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 이런 예상도 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걱정이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숫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숫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조 7천억.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일본계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한국인들에게 대출해준 금액, 그게 2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 833억 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역별 대외금융 자산 및 부채 현황이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놨잖아요. 83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조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100조 정도의 대외 부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 숫자의 의미는 일본인들이 한국에다가 투자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직접 투자도 있고 증권 투자도 있고 파생 금융상품 투자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대출 액수였던 거고요. 이거는 투자 액수다. 세 번째, 이거는 BIS라고 하는데 여러분 BIS 비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인데요.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통계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만 일본은행은 우리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일본은행이 그 통계만 발췌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에 대한 대출, 한국 내 대출이 234.9억 달러고 한국 밖에서의 대출이 337.3억 달러고 그래서 총액이 572.2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세 번째 숫자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이 숫자들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일본이 돈을 빼갖고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뺄 수 있는 돈이 있고 뺄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돈은 대출이죠. 대출해준 거, 대출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제 연장 안 해주겠어. 그러면 연장을 하고 싶었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한 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돈도 있죠. 직접 투자한 돈들이 있잖아요. 아까 833억 달러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직접 투자도 있고 증권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뭐 한국에 건물을 사고 하는 그 돈들인 거죠. 그것도 뭐 일종의 부채성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건물 샀는데 일본 정부가 그거 팔라 그래서 팔겠어요? 공장에 투자한 돈 빼라 그래서 빼겠어요? 그건 자기들도 손해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접 투자는. 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본 은행들이 한국인들에게 대출해 준 거, 또 한국에 주식 투자한 거. 왜냐하면 주식은 팔고 나가면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본 돈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본 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이 얼마인가 또 한국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얼마 했나 이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거죠. 여기서 또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본 은행의 한국 지점에 대한 총 여신 전체 빌려준 돈이 얼마냐?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조 7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이 한국 밖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준 돈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BIS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면 39조 8천억 원, 거의 한 40조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64조 5천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빼나간다면 정말 위험한 것인가? 한국 전체 은행의 총여신, 한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냐면 1983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게서 빌린 돈 3.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빌린 돈이 1983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외국에서까지 빌린 돈 전체를 합치면 얼마인가? 그건 사실은 몰라요. 근데 아마도 뭐 그것은 뭐 합치면 뭐 한 2천조가 훨씬 넘겠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3%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한 3% 정도가 되는구나. 한국인들이 빌린 돈 중에 일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증권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인의 증권 파생 상품 기타 투자 337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아까 그 대외 금융상품 부채 있잖아요. 833억 달러 중에서 직접 투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대개는 뭐 증권 투자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게 39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규모는 얼마냐? 2018년 말로 해가지고 1572조 원이에요. 39조 8천억 원을 1572조 원으로 나누면 2.5%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죠? 한국 전체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돈, 또 한국이 쓰고 있는 일본 돈은 대개 2.5에서 3%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다 돈을 빼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충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돈을 빼나가서 금융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금융위기 자체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거든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 서비스 이런 거 판 거와 사온 거 그 차이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크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경상수지가 작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겁니다. 지금 이게 월별 경상수지 추이인데요. 2018년 9월에 100억 달러가 넘어갔었거든요. 흑자가. 근데 이것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4월, 올해 4월에는 아예 마이너스 6억 6천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는 다시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추세는 뭐냐면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적자까지 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또는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장사를 해서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그 달러의 움직임은 더욱더 걱정인 거죠.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 중에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은 한국인이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것, 또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 지금 1사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1사분기에 한국인들이 해외에다가 투자한 것은 47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것은 10억 달러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돈이 30억 달러는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직접 투자고요. 즉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공장 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국인의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는 55.8억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1.3억 달러 증가. 그래서 한국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정리를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수출
수입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한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도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외환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달러당 1180원 수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뭔가 당국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지금 경상수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달러의 유입량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환율이 안정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만큼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아마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거기서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또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달러가 또 약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금리를. 그래가지고 연방준비위원회에다가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시중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요인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불안한 안정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물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래야 우리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국 경제 자체가 약해지면 그래서 밖에다가 팔 물건도 없어지고 한국 사람들의 생산성도 낮아지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원화 가치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궁극적으로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빚을 얼마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보다도 한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일, 이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한국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 정부의 정책들,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